자, 봅시다. 누가 더 생산? 정답은 위에 거, 아래 거. 자, 봅시다. 이게 이제 여기서 Harry, 산 Harry를 한다고 칩시다.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니기가 떨어지느냐? 바로 요코. 제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요래 산 해리로 떨어져 나왔다. 라고 하면 산소는 원래 비공호 전자가 요래 이렇게 이제 두 쌍이 있잖아요. 요래 이렇게. 그럼 이때 저기서 산소하고 수소 사이에 요 결합전자쌍 얘를 놓고 여기서 이놈은 요렇게 얘는 요렇게 보이세요? 자, 조건이 됐습니까? 그러면 뭐 얘도 당연히 형식자는 마이너스 거고요. 그러면 산해리 측면에서 이렇게 수소가 떨어져 나온 후 만들어진 음이온을 우리가 그 산염기 반응에서 저 음이온을 뭐라고 하죠? 짝염기라고 하죠. 짝염기라고 하죠. 저런 말씀 들어봤죠? 들어봤죠? 이때 요 반응의 산해리에 대한 상수를 Ka, 산해리 상수를 Ka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기억나죠? 거기에 Ka에다가 마이너스 로그를 취한 걸 pKa라고 했었는데 기억나요? 이게 결과적으로 요 메탄올에 대해서는 15.5 정도가 나와요. 근데 여기에 있는 요 놈, 자, 얘 이름은 방금 뭐라고요? 얘 이름은 메테이돌이라고 했죠. 얘 이름은 페놀이라고 합니다. 페놀. 이때 산해리 상수는 얼마? pK 얼마? 13. 10 정도입니다. 10. 9.99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냥 10이라고 퉁치면 되고요. 오, 그러면 pKa가 클수록 생산이에요? 작을수록 생산이죠? 작을수록 생산이죠? 답은 누가 더 생산이다? 요거. 얘가 모어 어시딕. 현승이만 맞았네. 야, 현승이 대단해요. 그러면 이때 왜 페놀이 더 생산인지를 설명해야죠, 현승. 맞아요. 왜요? 왜? 왜? Why? 공명 구조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정답. 왜냐면 지금 챕터가 뭐라서? 공명이라서. 자, 여기서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이런 식의 표현을 써요. 짝염기의 공명 안정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보시다시피 생략돼 있지만 사실 여기 뭐가 있긴 하죠? 여기 뭐 있는 거죠? 수소가 있는 거죠. 생략돼 있을 뿐인 거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기 있는 산소의 음전화가 요래? 그럼 이때 여기 있는 파이 결합 전자가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요래?
그럼 여기서 어떤 구조가 하나 나타날 수가 있냐면 자, 요래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요렇게 저렇게 이탄소에 원래는 파이간압 전자였던 게 비공호 전자쌍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몰리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여기 있는 요 탄소의 형식 전환은 뭐가 되겠어요? 요 탄소 형식 전환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자, 여기도 수소가 있었을 텐데 바로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이렇게 자, 그러고 나면 이렇게 되고 요래 그래서 노란 전자가 이렇게 오고 흰색 전자가 여기 그러면 바로 요 놈이 또 형식 전화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맞지요? 맞죠? 맞죠? 그 다음 또 어떻게 되냐면 자, 수소가 여기에도 있죠? 그러면 요래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요 파이결합 전자가 요래 그러면 해서 요렇게 되고 다시 한번 요렇게 돼서 여기가 형식 전화가 마이너스가 되죠. 됐나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될 수도 있냐면 이거 뭐야?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다시 또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이렇게 되면서 또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맞아? 자, 이런 효과가 여기선 있어 없어요? 없죠? 여기선 없고 여기선 나타나죠? 그러면 염기가 저런 식으로 음전화 분산이 이루어지면서 내부 전자 간 청력이 작아지고 그만큼 저 짝염기는 안정하다고 할 수 있겠죠. 산해리를 했는데 만들어진 음이온이 안정하다. 그럼 산해리가 더 잘 된다는 얘기겠어요? 안 된다는 얘기겠어요? 더 잘 된다. 그런 걸 설명할 때 이렇게 짝염기의 공명 안정화 효과를 얘기합니다. 제가 유기화학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타입의 산염기 대소 비교입니다. 이제 알죠? 그렇지. 방금 혜정이 대답하는 소리가 고양이 소리 같았어요. 네. 왜 이렇게 사랑스럽죠? 그래. 그런가요? 고양이 얘기가 아니라 혜정이가 이렇게 사랑스럽냐고. 좋아. 자, 됐습니까? 자, 이때 이 공병 구조의 그 하나의 특징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1. 공명 구조가 그려질 때 항상 명심해야 할 건 이겁니다. 지금 그려진 하나, 둘, 셋, 네 개 중에 시그마 결합 변해요? 절대 안 변해요? 절대 안 변합니다.
오직 뭐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죠? 파이 결합만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구조를 놓고 이게 공명 구조예요 아니에요 이런 걸 물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때 시그마 결합이 변한다? 절대 공명 구조 아니에요. 알겠죠?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그다음 또 하나 여기서 나타나는 묘한 특징인데 요런 특징이 나타납니다. 바로 봐. 1번의 전하. 여기서의 전하란 전하 성은이 만곡하옵니다. 아니 그 전하는 아니고요.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를 얘기해요. 자, 어쨌건 자 1번의 현승아 왜요? 현승아 화났어요? 아 너무 비장하게 말했다. 자, 하여튼 1번의 전하가 2, 3번의 파이 결합을 통해서 항상 자꾸 필통가 좋아요. 어? 자꾸 필통가 좋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칠통을 자꾸 가져가는 사람도 그렇고 그걸 그렇게 소리가 크게 나게 뒤에서 후드로 패는 그것도 그렇고 뭐 하는 거야 지금. 아 진짜 이상한 사람 진짜. 아유 애기들도 아니고 진짜. 아유 정말. 자 어쨌건 자 요거 기억나요? 오 주원이 오 좋았어요. 저 내가 다음 규칙이라고 했었는데 기억나요? 오 주원이 대단해요. 주원. 옛날에 했습니다. 서인이 기억 안 나죠? 네. 그렇죠. 이거 안 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네. 언제예요? 옛날 여러분 그 고급화학 때 루이스 구조 그리기가 나온 적 있잖아요. 네. 그때 내가 설명을 했던 거긴 합니다. 1년 전. 그렇죠. 한 1년 됐나? 뭐야, 하여튼. 1년 됐나? 난 들었는데. 1년 됐나? 선영 기억나죠? 선영 기억 안 나요? 저딴 데서 봤는데요. 딴 데서요? 다른 강에서요? 아 진짜로요? 하여튼. 그래. 저 소녀는 이게 이 디지털 강의가 더 익숙한가 봐. 디지털 사이버적으로다가. 아마 나중에는 그렇게 될 거예요. 뭐냐면 지금 내가 여러분 앞에 서 있잖아요. 내가 실제로 여기 안 와 있고 이게 홀로그램으로 이렇게 해갖고 막. 진짜 사이버 대학교 아니에요? 네, 그 홀로그램으로 해서. 너무 슬퍼요. 그러니까 이제 보는 건 똑같은데 이제 악수는 안 되는 거죠. 악수하면 이렇게 슝 이렇게 되고 막 있죠. 네. 그런 세상이 오긴 올 거예요. 알겠죠?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나중에는 나 같은 이런 교사나 강사도 없어지겠죠. 일단 딱 하면 만났고. 그런 것도 없어지죠. 그죠? 어떻게 해요? 누가 가르쳐요? 기록이 내가 이렇게 얘기해 놓은 모든 데이터들이 저장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합해서. 도서관 정도의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 AI를 만드는 거죠. 얘를 만들면 여러분들이 어딘가에 앉아서 예를 들면 뭘 배우고 싶어요? 국제 경제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요. 그러면 똑같은 사람이 국제 경제에 대한 강의를 해주는 거예요. 반가워요 하면서 이렇게 막 바로 앞에서요. 바로 앞에서 홀로그램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 얼굴도 막 바꿔 원하는 대로 막.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미래에는 나 같은 강사도 없어지긴 하겠죠. 안 돼. 강사도 없어지겠죠. 뭐 하여튼 그렇다. 나 1타에서 쌤 뭐 먹고 살아요? 그때는 이미 난 뭐 할아버지여서 연금 받고 살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내는 이제 그 세금으로 연금 받고 살겠죠. 고마워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잘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연금 적자가던데. 하여튼 그렇다. 연금 적자라고? 연금은 언제나 적자 나와요. 당연히 적자 같아요. 그래서 노인들 많아지고 예. 내는 사람 줄어들고. 예, 그 연금은 뭐 자연스럽게 그렇게 다만 시간이 얼마나 이제 기냐 이건데, 근데 그 중에서도 전 세계에서 연금이 가장 안전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왜 우리나라가 가장 연금이 안전하냐면요, 걷어들이는 것에 비해서 전 세계적 수준으로 가장 짜게 주는 게 대한민국이거든요.
왜냐하면 많이 주려고 해도 정치권 어디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많이 모아놓고 돈은 많아지는데 많이 안 줘서 좀 많이 남아 쌓여 있어요. 그럼 뭐해요 예? 뭐라고? 남은 돈으로 뭐 하냐면요. 남은 돈으로 뭐 하냐면 그걸로 돈을 불리는 거예요. 주식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차피 다 나라 돈이죠. 그걸 예. 불려야 네, 불려야지 적자가 안 되죠. 그 테슬라에 넣어야 뭐 그래 좀. 예, 적자가 안 돼야. 예. 얘 그 초기 테슬라 투자자. 예, 그러니까 이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대한민국의 가장 부자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그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주식 투자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하면 뭐 10만 원, 20만 원씩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돈 넣으면 얼마씩 들어간다? 조 단위가 들어가요, 돈이. 그럼 조 단위를 집어넣으면 주식은 무조건 올라가요, 무조건. 무조건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왜냐면 예. 그러니까 누군가가 조 단위로 사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따라 들어갈 거 아니에요. 내가 넣은 돈 때문이라도 오르는 거야. 예.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주식 투자는 원래 개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올바로 성립된 국가 기관이 하는 게 주식 투자예요. 국가 기관이 하는 게 주식 투자예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예, 사기업이라 하더라도 건실한 사기업, 예를 들면 금융업이나 금융회사나 아니면은 막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이 하는 게 주식 투자지 원래는 개미들이 하는 게 주식 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워낙 좀 약간 각박해서 개미들이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데 원래는 주식 투자는 기관이 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나라들은 안 해요? 하긴 하는데 규모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떡하냐면 다른 나라의 주식 투자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펀드 형태예요. 다른 나라의 주식 투자. 개미가 직접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 경제나 금융업이 선진적인 미국 같은 경우는 투명하기 때문에 무조건 기관 투자가 되면 무조건 주식이 오르는 거예요. 무조건 기관 투자가 되면 주식이 올라요. 그러니까 개인이 그걸 골머리를 썩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기관이 투자를 해주는 금융사에 맡기는 거예요. 그럼 그 금융사가 그 돈으로 펀드를 조성해서 그런 대기업이나 이제 큰 그 기관들이 투자하는 걸 따라서 같이 투자를 해주는 거예요. 그것만 잘 맞춰가도 절대 손해 볼 일이 없죠. 근데 대한민국은 그런데 이제 그렇게도 손해를 보죠. 왜요? 왜냐하면 조작이 들어가서요. 조작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민국 같은 경제에서는 주식 투자를 하면 안 좋아요. 네, 무조건 안 좋아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주가 조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일까요? 투명도 투명한데 감시해요 사람들이. 그것도 있는데 걔네는 좀 그게 많아요. 기업. 미국 같은 회사가 주식 투자가 어려운 이유? 바로 예준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경제 규모가 너무 커서요. 경제 규모가 너무 커서 누군가 작전 걸어도요 잘 안 움직여요. 진짜로 미국 같은 시장은 거대한 흐름 속에서 주가가 변동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대한 흐름 속에서 변동이 되기 때문에 누가 작전 걸어도 안 맥힌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작전 걸어봐야 거대한 흐름이 변하지 않아요.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는 기관 투자자가 하는 대로 탁 오를 만큼 오르고 내릴 만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니까 개인이 애써서 주식 투자를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가 미국보단 작잖아요. 그러니까 맘먹으면 조작할 수가 있다고요. 실제로도 많이 벌어지고. 특히나 정치권과 결탁을 한 상태에 주가 조작이 많기 때문에 예상과 다르게 오르거나 예상과 다르게 떨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굉장히 혼란스럽죠. 정치랑 주식이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정경유착. 정치랑 주식이랑 무슨 관계냐고요? 이런 거죠. 정치권에서 저기를 반도체 산업단지로 만들 예정이야. 그럼 반도체 산업단지를 만들면 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회사에 특혜가 주어지는 거지. 근데 이건 국가적 관점에서 어느 산업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짜는 정부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기에 삼성 반도체나 하이닉스에 더 좋은 부지를 만들어주고 그걸 그 회사들한테 제공할 예정이면
정부 관계자는 미리 삼성반도체나 LG,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주식을 사두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정책을 딱 풀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가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바로 그 근처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법적으로 정부 관계자는 주식 투자를 못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럼 법적으로 주식 투자를 못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누구도 주식 투자를 못하냐면요. 정부 관계자의 사돈의 8천까지 다 주식 투자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부 관계자의 부인, 주변의 친인척 못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요. 그래서 내가 경제학과 친구한테 물어봤죠. 여러분 경제학과 다니는 사람들 주식 투자 많이 하는 거 아세요? 재미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걔네들 되게 잘해요. 경제학과 나온 애들 되게 잘해요. 근데 물어보면 안 가르쳐줍니다.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주식 투자에 예민한 어떤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딱 알고 넣을 타이밍, 뺄 타이밍이 있는데 이건 말로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보를 줘도요.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면 돈을 못 벌어요. 그래서 경제학 전공한 애들은 그 정보를 남한테 줘봤자 남들이 활용을 못하고 그 정보를 잘못 활용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한테 욕먹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경제학과나 경영학과 다니는 애들한테 물었을 때 그 소스 잘 안 줘요. 막 쫄르면 어떻게 해주는데 그래도 되게 얘기를 안 해줘요. 그래서 결국에 내가 이렇게까지 물어봤지. 야, 그러면 정부 부처에 있는 애들은 그 법적으로 주식 투자도 안 되는데 어떻게 돈을 벌어? 그랬더니 형 그게 또 다 방법이 있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뭔데 해서 그거는 그러고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다 방법이 있나 봐요. 뭐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그게 미국에서는 안 통하거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정치 쪽에 있는 정보를 활용해서 주식 투자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걸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게요? 사형까지는 아니더라도요. 1200년형 이렇게 나와요. 1200년형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주가 거래를 그렇게 불법적으로 하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는 1200년형 형이 나와요. 정말로. 끝장. 근데 우리나라는 몇 년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되는 시장이에요. 기본적으로. 하여튼 그렇다. 자, 요거 봅시다. 요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냐면 떨어져 나왔죠? 전화가 있죠. 얘를 1번 원자라고 합시다. 그럼 가까이 어디에 파이가랍이 있냐면 2번하고 3번에 파이가랍이 있죠. 그러면 몇 번으로 전화가 움직였어요? 3번으로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이거만 그러냐? 아니요. 얘를 다시 1번으로 정하고 2번하고 3번 새롭게 이중결합을 세팅을 하면 무조건 또 어디로 움직여요? 3번으로 전화가 움직이죠. 지금은 저 전화가 마이너스 전화인데 플러스 전화라고 해도 항상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뭐라고 옛날에 얘기했었냐면 그 다음 원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뭐? 어떤 전화가 이중결합을 타고 그 다음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 자리로 올라가요. 그 다음 자리로 올라가요. 그 다음 자리로 올라가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얘는 다 그려보지 않아도 경우의 수를 다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 나왔죠? 그럼 무조건 그 다음 마이너스는 어디겠어요? 여기. 그 다음 어디겠어요? 여기. 그 다음 어디겠어요? 여기. 총 하나, 둘, 셋, 네 개의 공명구조가 나타나요. 이런 자리는 공명구조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절대 안 나타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원리를 기억하면 다 그리지 않아도 경우의 수를 알 수 있어요.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공명구조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다. 그 다음 어디 가보냐면 61페이지? 61페이지?
61페이지. 찾았어요? 6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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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61페이지에 거기 그림만 하나 살짝 보겠습니다. 61페이지 그림. 61페이지에 5.6 옥텐 룰의 한계라고 있네. 찾았어요? 61페이지 옥텐 룰의 한계. 첫 번째 1. 옥텐 룰의 한계라는 게 결국 뭐를 만족하지 않는 거? 그 옥텟을 만족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죠. 몇 가지 예가 있는데 첫 번째 1. NO하고 NO2 보이세요? NO하고 NO2? NO하고 NO2는 최외곽전자가 무조건 홀수계거든요. 그죠? 홀수계라서 아무리 맞춰도 짝수 8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쩔 수 없이 옥텐룰을 만족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럼 이때 여기에서 그 NO하고 NO2가 거기 홀전자가 생기는 거 보이세요? 그 홀전자가 생기면서 루이스 구조가 이렇게 그려지는 걸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NO하고 NO2가 대표적으로 옥텟 만족하지 않고 홀전자 생기고 루이스 구조 이렇게 되는 거 외우시기 바랍니다. 잘 나겠죠?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8전자 결핍 분자. 이건 뭐냐면 아무리 전자를 카운팅을 해도 중심원자 주변에 전자가 8개가 안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보레인이죠. BH3. BH3가 보시다시피 붕소의 최외곽전자 몇 개? 3개. 수소의 최외곽전자 몇 개? 하나. 그러면 다 더하면 총 6개죠? 그러면 다 더해도 6개니까 8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게 대표적인 8전자 결핍에 대해서 옥텟을 만족하지 않는 입니다. 뭐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그린 수밖에. 여기서 수소 산화수 얼마? BH3에서 수소 산화수 얼마? 산화수요. BH3에서 수소 산화수 얼마? 마이너스 3이요? 마이너스 3이요? 플러스 3이요? 수소가 가질 수 있는 전자가 최고 전자가 하나인데 3 플러스면은 없는 전자를 없애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승만 같은 건데? 어? 그러니까 수소의 산화수가 3 플러스가 되는 건 이승만 같은 경우예요. 아니, 수소요. 알겠죠? 알겠죠? 네. 수소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 산화수가 1 플러스죠. 3 플러스인 건 없는 전자를 데려와다가 네. 자, 이제 짜자자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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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짜라잔짠짠 결합전자가 여기 있잖아요. 산화수 물었죠. 산화수 알려면 뭐 비교해야 돼요? 전기음성도 비교해야 되죠. 붕소하고 수소. 전기음성도 누가 더 크죠? 수소가 더 큽니다. 수소가 얼마? 2.2. 뭐 2.1이라고 하는 책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2.2가 좀 흔한 것 같은데 붕소는 얼마? 2.0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결합전자를 누가 다 가져가요? 수소가 다 가져가기 때문에 수소가 전자를 2개 획득하게 되는 거죠. 그럼 원래 수소의 최외곽전자 몇 개예요? 1개인데 하나 더 많아졌잖아요. 하나 더 전자가 많아지면 산화수를 1 마이너스라고 해야죠. 알겠죠? 그럼 붕소 산화수는 얼마예요? 주황아, 붕소 산화수 뭐예요? 플러스 4. 주황 잘했어요? 좀 잘했어요? 알겠습니다. 자다. 좋아.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옥텐 만족하지 않은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또 BeH2죠. 얘도 옥텟 어떻게 돼요? 얘도 옥텟 어떻게 돼요? 미만이죠. 왜냐면 베릴륨의 최외곽전자가 몇 개라서? 2개라서 3개? 4개? 누가?
그러니까 저거 태연이가 내결할 때 그냥 H랑 해가지고 말았죠. 그래서 베릴륨의 최외곽진제가 두 개라서 수소랑 결합하면 단일 결합만 두 개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옥텟을 만족하지 않겠죠. 됐죠. 자, 그 다음이 뭐냐면 옥텟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중에 원자과 전자 확장이라고 있거든요. 찾았어요? 원자과 전자 확장. 자, 원자과 전자 확장은 옥텟보다 더 많은 전자를 갖는 경우인데, 옥텟보다 전자를 더 많이 갖는 경우가 어떤 경우예요? 바로 중심 원소가 어떤 경우? 중심 원소가 3주기 이상인 경우 옥텟보다 더 많은 전자를 가질 수 있죠. 이유는 네, 디오비탈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전자가 채워지지 않은 디오비탈이 있기 때문에 전자를 8개보다 더 획득할 수 있습니다. 됐죠? 예? 그죠? 이런 논리를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자, 고대 쭉쭉쭉 넘겨서 한 장 넘겨가지고 62페이지에 분자 모형 VSEPR 찾았어요? 분자 모형 VSEPR 찾았습니까? 네. 요거 살짝 언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자. 자, VSEPR 뭐 줄임말이죠? 밸런스 쉘 일렉트론 페어 이펄션. 알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공격적이네요. 좋아요. 거기 이제 교재도 보면 말이 있으니까 뭐 알 거고요. VSEPR 뭐 모르진 않을 거고, 뭐 이건 뭐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화학 원만 수강해도 배우는 거라서 그게 어렵지 않을 텐데. 관련해서 무슨 얘기를 나눠 볼 거냐면 첫 번째 일 S 캐릭터라는 얘기를 좀 해볼게요. S 캐릭터. 자, S 캐릭터라고 하는 건 뭐냐면 혼성 오비탈. 혼성 영어로? 무슨 말이지? 하이브리데이션. 그렇죠. 네. 하이 제너레이션이요? 하이브리가 말했어요. 그래? 그래? 자, 바로 봐.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이라고 하죠. 진혁이가 그 콩글리시 발음이긴 했지만 그래도 다 발음을 해줬어요. 좋습니다. 그래요. 재밌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자, S 캐릭터는 뭐냐면 혼성 오비탈에 대한 S 오비탈의 기여도 되겠습니다. 혼성 오비탈에 대한 S 오비탈의 기여도. 이걸 뭐라고 부른다? S 캐릭터라고 합니다. 이때 묘한 게 또 하나 알아둘게. S 오비탈의 침투 효과라고 하는 게 있죠. 침투 효과의 저 침투 영어로? 그건 침략이고요. 침투 영어로. 힌트 없어요. 침. 침이 뭐지? 헷갈리고. 바로 봐. 페네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관통하다. 예. 원래 페네트레이트라는 동사가 있죠. 총알이 관통하다 이런 뜻인데, 그걸 이제 우리말로 침투라고 번역합니다. 그렇죠? 뭐 사실 직역이라고 하면 관통이 더 가까울 텐데
번역을 침투라고 했습니다. 자, 얘는 뭐냐면 이거죠. 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렇지. 바로 S 오비탈의 전자는 핵 가까이 접근할 확률이 더 크다. 저런 말 예전에 들어본 적 있죠? 저때 기억이 날란가 모르겠는데 저거를 보여주는 계산 결과가 바로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입니다. 다음 시간쯤에 아마 이제 오비탈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 이제 곧 설 연휴가 오죠. 설 연휴죠. 설이잖아요. 그래서 설 연휴 동안 우리 수업이 없네요. 그쵸? 설 언제예요? 설이 이번 주요. 이번 주 토일 월화가 그 설 연휴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그 설 연휴 동안 여러분들이 슬퍼할까봐 수업이 없어서 슬퍼할까봐 내가 동영상을 싹 넣어줬어요. 봤어요 어제. 봤죠? 네. 바로 이제 뭐냐면 이제 3장 다음 4장이 양자역학이거든요. 그래서 설 연휴 기간 동안 그 양자역학을 다 보고 오시면 돼요. 알겠죠? 근데 네. 그게 영어로 나오면 어떻게 나올지 상상이 안 돼요. 영어로요? 영어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강의를 보시면 특별 단어만 내가 영어로 얘기를 할 거예요. 단어만. 그 정도만 알아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시간 올 때까지 4강을 다 보고 오세요.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왜? 그러면 학원에 말씀하시면 돼요. 말했는데 밴드에 넣어준다고 하던데요. 예? 어림도 없지 내가 초대해. 아니면 안 된다니까. 팀 채팅이랑 거절. 응. 뭐야? 왜 한말 할수 있음? 아무 모적이라고. 왜 예준이가 안 들어가요? 야 근데 아니 예준이란다. 왜 현승이가 왜 안 돼요? 원래 약간 좀 그래요. 아니 지금 빠져 있는 사람이 현승이만 빠져 있어요? 자기 뭐 나쁜 짓 했나 보구만. 나쁜 짓 했나 보구만. 이거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 수업 받아야 된다고. 아니면은 영 급하면 거기 내가 그 수업 링크 줬잖아요. 그걸 카톡으로 저 보내주세요. 알겠죠? 저 보내주세요. 여기서 아무도 안 보내줄라나? 저거. 네. 그러니까 평소에 사회생활 좀 잘하라고요. 웃겨. 자, anyway. 참네. 네. 그래서 그거 누구야? 누가 배인 현승이한테 그냥 아예 그냥 그거 링크를 좀 보내줘야겠죠? 네, 링크하고 교재도 같이 보내줘요. 알겠죠? 네. 보냈대요. 주황이가 보냈대요. 네, 주황이가 보냈대요. 네.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다음 시간 올 때까지 다 보고 와야겠죠? 다음에는 바로 이제 5장을 할게요. 알겠죠? 자, 보자. 자, 그래서 이 S 오비탈의 침투 효과, 요게 원래는 radial distribution이라고 하는 그 이제 그래서 이제 radial distribution function이라고 하는 양자역학적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로부터의 계산 결과예요. 그래서 계산 결과라서 무슨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계산해서 나온 거니 뭐 그런갑다 인정하시면 되는데 이걸 화학자들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S 오비탈은 전기 음성도가 크다 라고 화학자들이 말로 표현해요.
S오비탈에 채워진 전자가 핵 가까이 접근한다고 했죠. 그러면 외부에서 보면 핵이 안으로 쑥쑥 들어가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왜 쑥쑥 들어가요? 누군가 땡기니까 들어갈 거고. 그걸 누가 땡겨요? S오비탈이 땡긴다 라고 말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학에서는 특별한 원자가 아니라 정해진 원자 속에서도 특별히 S오비탈의 전기음성도가 더 크다라는 표현을 써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전기음성도가 더 크다라는 뜻의 형용사가 있어요. 형용사가 뭘까요? 전기음성도가 더 크다는 뜻의 형용사가 일렉트로네가티브예요. 일렉트로네가티브라는 형용사가 전기음성도가 더 큰이라는 뜻의 형용사예요. 전기음성도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일렉트로 네거티브. 네가티비티라고 하죠. 네. 그거의 형용사형이 전기음성도가 크다라는 뜻의 형용사예요. 알겠죠? 필릭이 사랑하는이라면서요. 그거는 이제 전자치나 친전자체라고 할 때 이제 표현하는 거죠. 네. 알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혼성오비탈에 대한 S오비탈의 기호를 S 캐릭터라고 하는데,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 S 캐릭터가 클수록,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혼성의 전기 음성도도 크다. 이렇게 말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 논리구조 알겠어요? 네. 이건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화학자들이 이렇게 말로 그냥 만들어 붙여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쓴다만 알면 되고요. 이게 하이퍼 컨주게이션이라는 거 아니에요? 하이퍼 컨주게이션은 또 다른 개념입니다. 하이퍼 컨주게이션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텐데, 하이퍼라는 컨셉은 뭐냐면요. 하이퍼라는 컨셉은 원래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받아주는 거. 그럴 때 쓰는 개념이 하이퍼예요. 하이퍼라는 어근의 뜻이. 무슨 말이냐면 일종의 성골 진골 같은 건데요. 원래 신라시대 때 원래 귀족이 성골이었나? 네. 성골이었나? 원래 왕족이 성골이었잖아요. 근데 성물이 다 죽었어요. 근데 성골이 같이 놀던 사람들이 진골들이잖아요. 소위 얘기하면 자본가들, 권력자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자본가들, 권력자들이 원래 왕족은 아니지만 성골이랑 같이 놀다 보면 걔들도 뭐처럼 되겠어요? 귀족처럼 되겠죠. 그래서 에이 너네 진골도 귀족하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럴 때 쓰는 개념이 하이퍼예요. 근데 하이퍼 이름 좀 멋진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아니었는데, 그러니까는 형식적으로 진골은 그 왕족이 아니죠. 진골은 로열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골만 로열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있다 보니까 에이 너네도 왕족하자, 귀족하자, 이렇게 개념이 확장이 되죠. 그럴 경우 하이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이퍼 컨주게이션이라는 건 뭐겠어요? 원래는 컨주게이션이 아닌데. 네, 맞습니다. 하이퍼 컨주게이션이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는 2000년도가 기점이에요. 2000년도까지는 컨주게이션에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근데 2000년도에 네이처에 논문이 하나 나는데 그 논문이 되게 그 당시에 약간 센세이션을 했거든요. 그 논문 이후로 아, 그래 너도 컨주게이션 하자 라고 들어간 게 하이퍼 컨주게이션이에요. 저걸 막 증명했거든. 증명은 아니고요. 말로 표현하는 건데 대단하지 않습니다. 저거 진짜 함. 그리고 하이퍼 컨주게이션이 없어도 모든 현상을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퍼 컨주게이션은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인 내가 봤을 땐 곁다리 이론입니다. 하이퍼 컨주게이션만이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다른 걸로 다 설명이 되는데 그냥 기존에 사람들이 아는 체 하려고 하나 더 만든 개념이에요. 대단한 개념 아니에요. 하이퍼 컨주게이션이 없어도요. 유기화학과 관련된 거의 모든 개념을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2000년 이후에 이제 누군가 박사학위 하려고 기존에 다 해놔서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 해도 되는 걸 해가지고 박사하려고 누가 만든 거예요.
알겠죠? 이제 나중에 기화가 되면 뭐라고? 아는 사람이 한다. 뭐라고? 유명한 사람이냐고 물어보는 거야. 내가 아는 사람은 아니고 외국 사람이야. 외국 사람. 하여튼 그렇다. 유명한 사람이 좀 쳐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글쎄요, 뭐 이쪽 바닥에서 뭐 밥 먹고 있겠죠. 뭐 이쪽 바닥에서 하고 있겠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야, 또 전문 용어 나왔네요. 좀 치냐? 그렇죠. 그렇죠. 이 정도면 좀 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그렇죠. 하여튼 그렇다. 좋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결합각과의 관계. 결합각과의 관계. 자, 지금 이렇게 쓰는 건 일종의 이제 세렌디피티인데, 딥티. P인가? 세렌디피티. F인가 P인가? 모르겠다 하여튼. 이런 단어 알아요? 아니요. 몰라요? 세레나데만 한다고요? 세렌디피티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 어떤 뜻이에요? 이거 우리말에는 없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물어보면 몰라 그래야죠. 이게 왜냐면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있는 개념이긴 한데 그걸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로 만들지 않았을 뿐인 거예요. 모멘트. 그러니까 이제 굳이 이거를 우리말로 이렇게 한영사전에 번역한 걸 보면 우연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 있거든요. 번역이 지금 올바르지 않은 건데 왜냐면 번역하려고 하면 이게 되게 말이 길어져서 그래요. 어떤 느낌이에요? 이건 뭐냐면 이거예요. 기존 데이터 있죠. 기존 데이터나 사실을 새롭게 조합하면서부터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을 세렌디피티라고 해요. 면역 뭐 그런 거 아닌가? 그게 뭐냐면 원래는 그냥 어떤 사실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냥 이건 어떤 사실이었을 뿐이야인데 얘를 내가 어느 순간 짐 정리를 하듯 데이터 정리를 해봤던 거예요. 그냥 우연히.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를 그냥 착착착착 정리를 했더니 이상한 경성이 보이는 거야. 게임 하다가 그걸 세렌디피티라고 해요. 게임하다 한 적 있는데 뜻밖의 재미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뭐라고 번역돼 있다고요? 뜻밖의 재미. 뜻밖의 재미 뭐 이렇게 번역해도 좋겠네요. 그러니까 뭐냐면 겨우 뜻밖의 재미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은 이 단어가 없는 거예요. 뜻밖의 재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이런 경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P예요, F예요? P예요, P.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 뭐 이런 건데 내가 화학과 9학번이거든요. 근데 화학과 9학번에 화학과 9학번인데 거기 이제 뭐하는 줄 알았는데 화학과에서 탑하던 여학생이 있었어요. 김선호 이름이 이제 상희였거든요. 심상희였거든요. 심상희라는 여학생이었는데 걔가 이제 서울과학고에서 탑10 안에 들던 애였어요. 그 이제 화학과 와서 과탑하고 이제 졸업할 때 이렇게 1등 졸업이었거든요. 이 여학생인데 정말 공부 정말 잘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인정할 정도로 공부를 잘하는 여학생이었는데 그것도 그 여학생이 뭐까지도 잘했냐면 이 코딩도 굉장히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가 내가 95년도니까 여러분 95년도에 코딩을 잘한다 이거는 굉장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코딩 잘하면 편해요 안 편해요? 코딩 잘하면 이제 인생이 편해요. 이제 인생이 정말 편해요. 특히나 자연과학이나 공대 쪽 가는 사람은 코딩 잘하잖아요. 그럼 자기의 능력이 엄청나게 확장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쉽게 간단하게 리포트 쓸 때 너무 좋다는 얘기죠. 그래갖고 이제 뭐 공부를 하다가 약간 까리까리한 거면 상희하고 얘기하면 상희가 막 이렇게 막 얘기도 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상희가 굉장히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막 그랬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리포트 쓰다가 무슨 프로그램 같은 게 필요하면 상희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럼 상희가 그거는 막 되게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상희 진짜 정말 친절하다. 그리고 이제
무슨 이제 상희한테 내가 대학 다니는 동안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도움. 그러니까 이런 식의 뭐 리포트를 쓴다거나 공부를 할 때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상희는 진짜 친절한 학생이야. 근데 이제 내가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연애를 하기 시작했어. 연애를 했는데 누구랑 연애했냐면 내가 9학번인데 96학번 여학생이랑 이제 연애를 했거든요. 96학번 여학생이랑. 응? 뭐라고? 응? 내가 9학번이고 아 쌤이 상의가 안 줄 알고. 상희는 나는 동기고 상희 말고 새로운 이제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그 여자친구가 이제 96학번이어가지고 이제 막 그 뭐냐면 사귀고 있을 때 내가 막 리포트를 쓰고 있는데 좀 바쁜 거예요. 뭐 자료도 필요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 여자한테 야 너 저기 내가 상희한테 얘기해 놓은 게 있는데 가서 좀 받아올래? 그래서 네 오빠 해가지고 이제 쭈루룩 가가지고는 상희한테 이제 받아오는데 갑자기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얘가. 여자친구가요? 예, 여자친구. 그래서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상희 언니는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막 상희 언니가 뭐 엄청 무섭게 나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뭐 그러고서 그래? 상희 그럴 리가 아닌데? 뭐 바빴나 보지? 막 그랬었던 거죠. 눈치가 없으시네요. 그다음 세 번째.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비 붙을 일이 별로 많지가 않거든요. 별로 많지가 않은데 나중에 이제 상희가 같은 과 학생인 누구냐? 그 새끼 이름도 기억 안 나네. 어떤 또 동기놈이랑 연애를 했어요. 상희가. CC가 왜 이렇게 많아요? 뭐 대학은 대학이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그 둘은 결혼하게 되거든요. 결혼도 하게 되고. 그래서 둘이 사귀어서 결혼하는 건데 그때 그 새끼가 한 번은 나하고 뭔 얘기를 하다가 나한테 극도의 뭐냐면은 뭐라고 해야 되지? 그 공격성? 공격성? 예. 진짜 치고받고 싸우기 일부 직전이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어떤 사건 때문이었는데 그 새끼가 나를 보는 시선이 굉장히 짜증나더라고요. 굉장히 짜증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띠껍게 쳐다봤다 약간 그런. 예. 상원인가 하는 새끼였는데 상원. 예, 하여튼 그놈하고는 진짜 치고받고 싸우기 일부 직전까지 갔었어요. 진짜로. 막 그랬으면 정말 대박이었을 텐데 하여튼 대박이었을 텐데 막 여하튼 그리고 이제 졸업하고 끝났죠. 이렇게 시지. 그럼 너무 용두삼이어서. 아니 그럼 잘 봐요. 상희는 4년 내내 나한테 정말 친절했다. 팩트죠, 그냥. 팩트죠. 두 번째, 상희는 내 과거 여자친구에게 극도로 불친절했다. 팩트죠, 그냥. 세 번째, 상희의 남자친구는 나에게 극도의 적개심을 보였다. 그냥 팩트죠. 그냥 따로의 사실이잖아요. 세렌디피티. 따로의 사실이잖아요. 근데 대학 졸업하고 나서 어느 순간 나하고 김선아하고 이제 갤러리아 백화점에 쇼핑을 하러 갔는데 그때 그 두 커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반갑다 하고 이제 잘 살았냐 하고 이제 둘이 뭐 결혼하고 약혼하고 뭐 한대요. 무슨 이제 그럴 시기여서 그때도 이제 상원이 새끼 봤는데 이제 뭐 그런 자리에서 뭐 욕하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반갑다 하고 이제 뭐 상현이 잘 있었냐 무슨 이러고 이제 헤어지고 나오면서 드는 생각이 상희가 나를 좋아했구나. 이런 게 세렌디피티라는 얘기죠. 이해했어요? 진짜 있는 얘기예요. 아니 내 얘기라니까. 또 상이 성이 폰 실수 있고 상이. 내 얘기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나를 볼 때 난 되게 무던한 사람이겠어요? 사실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겠어요? 예민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를 보면 이게 뭔가 이게 내용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막 논리를 구성하고 이런 걸 보면
여러분들이 나 딱 그런 면에서 딱 봤을 때 나는 굉장히 무던한 사람이겠어요? 허술한 사람이겠어요? 예민한 사람이겠어요? 예민해요.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근데 예민한 걸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내가 예민한 걸 드러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나뿐 아니라 주변 사람도 피곤해져서 내가 예민한 거를 실제로 느끼는 사람은 김선아 한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김선아만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민한 걸 아는 유일한 사람이고 보통의 사람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막 맨날 이렇게 슬리퍼 신고 다니고 막 발가락 양말 신고 막 이렇게 빵꾸 났네? 빵꾸 났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되게 막 뭐 되게 허술하고 이런 사람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내가 이게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니고요. 일부러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일부러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일부러 구멍 뚫리고. 그러니까 구멍이 뚫려도요. 원래 성격대로라면 이런 양말 신지도 않죠. 원래 성격대로라면. 근데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 왜냐면 이런 거에 다 신경을 쓰면 머리가 너무 복잡하거든요. 이러면 편하지. 왜 저렇게 좋아하는? 그럼 그런 내가 학교를 다닐 때 상희가 나를 좋아하는지 눈치를 못 챘을까요? 진짜 나쁘다. 상이 이뻤어요. 애석학교 상희는 내 취향이 아니었습니다. 영상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세렌디피티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세렌디피티의 진짜 결과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조합했을 때 알 수 있는 가장 최종적인 사실. 상희는 정인호 선생님의 취향이 아니었다는 거죠. 좀 나쁜데요. 상이는 욕만 하신 거네요. 유형이 아니고요. 사람이 여자로 주잖아요. 잘했으면 아니 그냥 클래스메이트인 거죠. 클래스메이트. 내가 상이가 그렇게 코딩을 잘하고 축하했다면서요. 클래스메이트죠. 클래스메이트. 뭐 하여튼 그렇다. 그냥 클래스메이트끼리 코퍼레이션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양다리도 합법이에요. 그럴 수 있는 거죠. 뭐 하여튼 그랬다. 예, 좋습니다. 하여튼 그랬다. 네. 이 단어 알겠죠? 네. 알겠어요? 지금 하려고 하는 게 갔다 왔어요. 둘이 즐겁게 같이 갔다 왔어요. 네. 즐기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세렌디피티라고 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수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렌디피티야 이것도. 자, 그럼 뭐냐? 자,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으로 여기다 쓸까? 여기 줄게요. 네. 그림까지 그려야 돼서 크게 그려야 되겠다. 자, 예를 들어 되게 흔한 분자인데 이렇게 이거 알죠? 알죠? 그러면 이때 이거 몇 도? 109.5도. 109.5도 메테인이요. 메테인. 자, 이때 이 분자의 혼성 오비탈 뭐라고 하죠? sp3라고 하죠. 그럼 이럴 때 S 캐릭터는 몇 퍼센트라고 해요? 4분의 1 혹은 25%라고 하죠. 맞죠? 요 25% 계산할 수 있죠? 네. 요거 안 해도 되죠? 네. 1 더하기 3분의 1 하면 되죠. 그 다음 아니 뭐 여러 가지가 다 가능하긴 하지만 자, 방금 했던 브레인 여기 몇 도? 120도. 120도죠. 그럼 이때 혼성 오비탈 뭐라고 하죠? sp2라고 하죠. 그럼 S 캐릭터는 33%. 이렇게 표현하죠.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럼 혼성 오비탈을 SP라고 하고 S 캐릭터는 50%죠. 그럼 이때 각도는 180도 맞나요? 네. 그럼 이때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세렌디피티는 바로 이겁니다. 바로 결합 각이 클수록 S 캐릭터가 커진다.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결합각이 실제 실험적으로 측정했더니 여기와 여기 사이다. 그러면 S 캐릭터도 여기와 여기 사이쯤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합각이 요 사이다. 그럼 S 캐릭터도 여기와 여기 사이쯤이다. 그리고 혼성 오비탈 역시 이 둘 어디 사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혼성 오비탈이 꼭 SP, SP2, SP3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SP 1.3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SP 2.75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있지만 그건 좀 전문적인 과정을 배울 때 계산을 통해서 알아내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각도와 S 캐릭터 사이에 우연에 가까운 데이터 때문에 요 사이에 S 캐릭터, 요 사이에 혼성 오비탈도 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선 알아두실 건 요거. 아시겠죠? 예? 오케이, 됐다. 자, 그래서 관련해서 하나 기억할게. 1 혼성 오비탈 됐고, 그다음 두 번째 요 마지막입니다. 벤츠 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동사 벤트 그게 아니고요. 사람 이름이 벤트예요. 뭔 놈의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지은지 모르겠는데 네, 벤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깜짝 그래요. 둘이 같이 가지 않았어요? 맞아요. 왜 따로 왔어요? 시간 차군요. 시간이 자, 이겁니다. 이 벤트룰은 뭐냐면 이거예요. 결합력이 더 큰 공유 결합이 나타나는 조건이에요. 그것에 대한 설명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 주변 조건이 동일한 경우는 보통 극성이 클수록 결합력이 세요. 내가 몇 번 했죠? 2 했으니까 이게 3번이구나. 3번.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3 두 원자 간 전기 음성도가 도 차이가 뭐 할수록 극성이 커지죠? 당연히 이건 뭐 여러 번 봤을 거예요. 클수록. 그래서 벤트룰이라고 하는 건 이겁니다. S 캐릭터가 큰 혼성 쪽으로는 전기 음성도가 뭐한 치환기가 결합하면 더 결합력이 세진다라는 논리인 거죠. 그럼 여기에 뭘 써주시면 되겠어요? 바로 봐.
작으니요. 작으니요. 왜? S 캐릭터가 큰 게 정김송도가 큰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앞에 썼잖아요. 네. 즉 S 캐릭터가 클수록 정김송도가 크죠. 그러면 S 캐릭터가 큰 건 정김송도가 큰 거니까 그쪽에는 정김송도가 작은 게 붙어야 정김송도 차이가 커지면서 결합력이 세진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죠? 그렇다면 이때 여기 줄게요. 네. 그렇다면 이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재밌는 퀴즈 결합각의 대소 비교 누구냐? 자, 여기가 시타 1, 시타 2. 시타 1과 시타 2 중 짜잔. 어디가 더 크다? 세타 2. 세타 2. 원. 세타 2. 세타 2. 세타 2. 어디가 더 크다? 세타 2. 어디가 더 크다? 세타 2. 세타 2. 스타 2. 바로 봐. 이건 거 아시겠어요? 네. 그런 거 알겠어요? 자, 이걸 이제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 경우 탄소의 평균 혼성은 얼마죠? 저 탄소의 평균 혼성은 우리가 sp3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평균이라고요. 평균. 알겠어요? 자, 어떻게 되느냐? 이 수소보다 염소의 전기 음성도가 더 커요, 더 작아요? 커요? 더 크다고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할로젠이니까. 네. 그럼 어떻게 되냐면 탄소, 수소 쪽보다 탄소, 염소 쪽보다 탄소, 수소 쪽 S 캐릭터는 그러면 25%보다 좀 더 크겠어요, 좀 더 작겠어요? 즉 평균 혼성 오비탈이면 이 경우는 S 캐릭터가 평균적으로는 25%가 맞거든요. 평균은 다 평균을 하면. 하지만 정김성도가 작은 게 붙어 있다면 그럼 그쪽은 S 캐릭터가 조금 더 커야 되겠어요, 조금 더 작아야 되겠어요? 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S 캐릭터가 커지면 상대적으로 결합각은 어떻게 되죠? 25%라고 했을 때 결합각이 109.5도잖아요. 그것보다 살짝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게 교재 몇 페이지에 있냐면 교재 64페이지에 있는데 실제 각도는 이렇답니다. 시타 1이 115도. 시타 1이 108.5도고요. 시타 2는 110.5도래요. 아시겠죠? 이런 식의 설명 방법에 사용하는 게 바로 벤트 룰입니다. 약간 논리가 막 서로 엮여 있기 때문에 약간 아리까리한데 익숙해지면 판단을 금방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에는 약간 아리까리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논리를 벤트 룰이라고 한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 지우고 이렇게 각도가 어디가 더 크냐 작냐를 물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걸 설명할 때 사용하는 게 벤트 룰이다. 됐죠? 이거를 다르게 어떻게 설명할 수도 있냐면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전김성도가 얘가 다 크죠? 그러면 염소가 탄소의 전자를 끌어들여요.
그럼 탄소는 수소의 전자를 끌어들이겠죠? 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염소는 염소 주변의 전자 밀도가 높아져요. 근데 탄소는 탄소 주변의 전자 밀도가 높아져요. 그러면 탄소 주변의 전자 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 둘 사이의 청력이 커지지 않으려면 이 사이의 각도가 벌어져야 여기의 청력이 그렇게 커지지 않겠죠. 그래서 이쪽은 109.5도보다 커지고 네. 이쪽은 덩달아 109.5도보다 작아지게 된다고요. 이렇게 전기 음성도와 전자 밀도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저건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쟤를 저렇게 벤트룰이라고 하는 걸로도 설명할 수 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그 드린 4장을 공부를 좀 하시고요. 네. 다음 시간엔 원자 오비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그 4장 은근히 중요한 내용 많으니까 꼭 보셔야 되겠죠? 은근히 되게 많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